아프리카 난민, 우리는 방관자인가 동행자인가 앤드 김성수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장. 지난달 연합뉴스가 주최한 아프리카 강제 실향 난민 회복 국제포럼에 참가해 난민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현황과 대안까지 열띤 토의를 벌였다. 여기서 나는 적잖은 놀람과 숙고를 이어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된 자들. 정착할 곳 없이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인 아프리카의 난민 때문이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2024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만 약 4,540만 명이 자국 내외에서 강제 이주를 겪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난민 및 국내 실향민의 약 37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은 찢긴 삶과 무너져버린 공동체에서 신음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젊고 가장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진 대륙이 아프리카다. 그런데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아프리카 국가 내 정치 불안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가장 피해가 큰 나라는 수단이다. 수단에서는 2023년부터 격화된 군벌 간 내전으로 인해 1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인구 5,100만 명의 25에 달하는 1,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중 280만 명 이상이 국외로 탈출했다. 나머지는 국내 실향민으로 남아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인 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정부군과 M23 반군의 끊임없는 무장 충돌로 인해 현재까지 약 9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소말리아에서는 30년 가까이 지속되는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영향과 정치 불안으로 약 320만 명이 집을 잃었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또 다른 난민 발생 요인은 기후변화다.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사헬 지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사막화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약 3,300만 명이 기후재난에 노출됐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임시거처를 찾아 떠돌고 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서 기후로 인한 이주자가 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기후 난민의 비극은 법적 지위에서도 계속된다.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하면 정치적 박해나 분쟁으로 인한 난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난민들은 법적 예외 상태에 놓여 인권의 사각지대를 떠돌고 있다. 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기후 난민들에게도 난민 지위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미지 확대 아프리카 강제 실향과 인도적 대응 토론. 아프리카 강제 실향과 인도적 대응 토론. 서울연합뉴스 황강모 기자 24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연우월에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유엔 난민기구 UNHCR가 공동 주최한 아프리카 강제 실향 난민 회복 국제포럼에서 세션 1 패널들이 아프리카 강제 실향과 인도적 대응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저장 김성수 한양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장, 강민아 이화여대 교수, 바바라 리졸리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김영환 서강대 교수. 2025.4 24 HKMPOHYNA 코 KR. 한편 아프리카 난민의 69는 타 아프리카 국가로 유입된다. 이는 난민 수용의 부담을 이웃한 저발전국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의미다. 우간다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약 16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난민 중 대부분은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다. 하지만 우간다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약 1,000달러에 불과해. 난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원주민들조차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난민들은 이중의 절망에 빠져 있다. 에티오피아도 상황도 다르지 않다. 현재 약 99만 명의 난민이 있다. 이들은 티그라이 분쟁 이후 발생한 실향민들과 함께 극심한 식량 부족과 보건위생 위기에 처해 있다. 마찬가지로 케냐, 수단, 남수단에서도 같은 수준의 난민촌이 유지되고 있다. 유엔 식량계획 WFP는 아프리카 전체 난민 1천만 명 이상이 기아 위협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WFP의 자금 부족으로 난민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아프리카 난민은 북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루트를 택한다. 불법적 경로인 중앙지중해 루트는 리비아와 튀니지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한다. 이곳은 죽음의 길이라 불린다. 국제이주기구와 IOM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지중해에서 약 3,1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하루 평균 8명이 바다에 목숨을 잃는 셈이다. 유럽연합 EU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약 33만 명이 불법으로 유럽에 입국했으며 이 중 약 45가 아프리카 출신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이들의 용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겪는 절망의 깊이를 말해준다. 이 죽음의 길은 인도주의적 참사이자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업이다. 그러나 난민 유입을 두려워하는 유럽 각국은 포용보다는 배제의 길을 선택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국경 국가들은 수용 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했다. 인근 해협에서 난민 구호단체의 구조활동조차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대응은 더 많은 불법 이주와 인신매매, 지구촌의 공동화 현상, 인권 유린 등의 문제를 양산한다. 이제는 베타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상생의 공동체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음을 제안해본다. 첫째,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난민 유입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난민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난민 수용국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과 국제 지원을 확보하는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선진국 내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젊은 층 인구 증가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난민 문제 해결은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과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강제 이주민과 실향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식민 지배의 역사, 냉전체제의 잔재, 강대국의 정치적 개입, 그리고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등 대부분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난민 문제 해결은 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이다. 이에 난민 수용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확대와 UN 난민기구 UNHCR 국제구호단체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와 교류 등 난민들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을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 존재로 세워야 한다. 셋째, 위의 대안과 연동되는 자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난민들을 단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긴급 구호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장기화한 난민 상황과 연구화되고 있는 임시성을 직시해야 한다. 특정 기간만 잠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보호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난민이 돕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사회적 신뢰와 유대감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를 활용해 난민과 성공적 공존 사례를 지속해 알림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오는 7월 1일은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시행한 지 12년이 된다. 제도적으로는 난민을 보호할 틀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난민심사제도를 실행한 1994년부터 30년간 약 12만 건의 신청이 있었고 누적 인정률은 2.7다. 유럽연합 EU의 평균 난민 수용 43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해결은 임시적 구호를 넘어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떠돌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난민들은 그 자체로 강인한 존재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은 연대이며 최대한은 존엄한 삶을 살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다. 아프리카 난민 문제는 먼 대륙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와 닮았다.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조금이라도 너를 도와준 사람은 너를 전혀 도와주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에게 국제사회가 보여주었던 연대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 차례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오늘도 목숨을 걸고 새 삶을 찾아 지구촌을 떠돌고 있다. 그 위태로운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로 기억될 것인가? 냉혹한 방관자인가? 아니면 따뜻한 동행자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인도적 위기 심각한 아프리카 사헬 지역 임기대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장. 아프리카의 사헬 SAHEL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반건조 스텝지대다. 세네갈 북부부터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남수단, 일부 포함, 에리트레아까지 동서로 긴 띠 모양으로 펼쳐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반건조 기후로
연간 강수량 20만 500의 대부분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된다. 극심한 가뭄과 높은 온도 변동으로 인해 기후환경 변화에도 매우 취약한 이 지역은 낮은 풀이 자라는 초원과 가시나무, 아카시아가 산재해 있다. 사하라 사막과 열대 사바나 사이 중간 지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높은 출산율과 낮은 기대 수명,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지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헬 지역 환경은 자연적인 면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식민 지배와 독재, 잦은 쿠데타와 테러, 기후환경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다 난민 등의 문제까지 중첩된다. 여기에다 지역 발전 저해는 물론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사헬 지역은 오늘날 전 세계가 가진 온갖 문제의 총집결지가 되고 있다. 사헬 지역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은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자. 국제구조위원회 인터내셔널 레스큐 커미티 IRC 2025년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한 지역 상위 10개 국가를 꼽았다. 이 중 아프리카 국가는 수단,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말리, 소말리아이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4개 시리아, 팔레스타인, 미얀마, 레바논, 아메리카 1개 하이티, 아프리카 5개국으로 아프리카가 가장 많다. 특정 지역만 놓고 볼 때는 사헬 지역이 4개 국가 수단,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말리로 제일 많다. 이들 국가의 문제점이 대체 무엇이길래 인도주의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인가? 먼저 수단은 내전이 지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강제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다. 수단 정부군 SAF과 신속 지원군 RSF 간의 내전은 많은 폭력이 자행되면서 민간인에게 재앙적 상황을 안겨주었다. 그런데도 국제인도법은 이런 상황을 등한시하고 있다. 인종청소와 성폭력, 소년병사는 일상이 되었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민의 삶의 환경이 최악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약 75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으로 굶주려 사망하고 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였고 콜레라와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도 막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인구 4,700만 명 중 3천만 명가량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2025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 내 난민 수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25년 2월 RSF는 수단 건국연합 파운딩 얼라이언스 어브 수단을 발족시켜 이중 정부 수립을 공식화했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아프리카 사헬 지역, 그래픽 아프리카 사헬 지역.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헬 SAHEL 지역은 세네갈 북부부터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남수단, 일부 포함, 에리트레아까지 동서로 긴 띠 모양으로 펼쳐진 지역이다. 영UNYNA 코 KRX 트위터 YONHAPGRAPHICS 페이스북 TUNY KRLEYN1 남수단은 북수단과 내전 종식을 선언했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 폭력이 만연하며 해마다 홍수 피해를 겪고 있어 농사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100만 명 정도가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남수단에서 210만 명의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남수단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대략 900만 명,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 710만 명이다. 이곳에 수용된 난민은 주로 수단 출신으로 55만 명 정도 2025년 2월 기준이다. 남수단의 인간개발 지수는 193개국 중 192위이다. 부르키나파소는 2022년 두 차례 1월, 9월에 쿠데타를 겪으면서 국가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IS 계열의 테러 집단, 이슬람 무슬림 지지그룹 GSIM과 그레이터 사하라 이슬람 국가 ISGS의 경쟁적인 활동은 지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23년 프랑스군이 철수한 틈을 타서 테러 집단은 많은 민간인 마을을 공격해 200만 명 이상이 외부와 단절 상태에 있다. 전체 인구 2,100만 명 중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600만 명 이상, 국가 위기로 인해 국내 실향민이 210만 명에 달한다. 분쟁과 테러 집단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37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쇄돼 350만 명 이상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군사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억압으로 인권 문제 등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말리는 2012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프랑스의 군사 개입 2013년이 있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면서
군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와 함께 러시아 용병 바그너 웨그너 그룹이 말리 내전에 참여하면서 투아레그인 GSIM, ISGS와 같은 이슬람 테러 집단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2년 프랑스군과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증가했다. 테러 집단 간 경쟁으로 지역민의 이동이 제한됐다. 수십만 명이 식량과 식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랜 기간 지속된 사막화와 홍수는 착황 파괴로 이어져 지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35만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음에도 말리인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최저 수준이다. 현재 말리 인구 1,700만 명 중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710만 명, 국내 실향민 수는 40만 명 정도에 달한다. 이렇듯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한 사헬 지역 4개 국가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외부 세력의 개입을 줄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과 대화의 장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긴급한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개발 전략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 셋째,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해 장기적인 식량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아프리카 연합 AU, 서아프리카 경제연합 COWAS과 같은 지역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을 끌어내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UN 난민기구 UNHCR, 세계식량계획 WFP, UN 아동기금 UN ICF, UN 인도적 지원 조정사무소 OCHA 등은 물론 비정부 기구 등이 효과적인 연결을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알고 보면 일 멀어 못 간다고? 앤드 이은별 고려대 언론학 박사. 여행 애호가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여행지 아프리카. 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인 아프리카는 미국, 인도, 중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모두 품고도 여유 있을 만큼 광활한 면적의 54개국이 자리한 곳이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라 이름조차 생소한 국가들도 꽤 있지만 2016년 방영된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에서 보여준 나미비아의 사막과 국립공원의 사파리,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에서 번지점프로 시청자들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남아프리카 국가들이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EBS 세계 테마기행 같은 전통적인 여행 프로그램과 달리 리얼리티쇼 형식의 여행 예능이 성행하며 2023년 11월 MBC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3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한번 인도양의 섬나라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처럼 아프리카가 나도 한번 가볼 용기를 낼 수 있는 여행지로 떠오른 데 반해 여전히 장시간 비행 탓에 선뜻 짐을 꾸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약 2년간 대한항공이 주 3회 인천 나이로비 직항 노선을 운영한 적이 있다. 국적기로 동아프리카 케냐까지 단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지만 기대만큼 관광객과 화물 운송은 많지 않았고 주 탑승객이 기업 주재원과 정부 국제기구 관계자로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경유시간이 추가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료와 호텔 제공, 반나절 시티 투어와 같은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동 항공사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한항공은 수익성이 낮은 나이로비 노선을 폐지했다. 그 빈자리를 채운 항공사가 바로 에티오피아 항공이다. 2013년 6월 인천 아디스아바바 노선을 처음 취항한 국영기업인 에티오피아 항공은 2025년 3월 현재까지 한국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길을 제공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항공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아프리카 곳곳에 한국 교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세기를 띄웠다. 팬데믹 이후에는 한아프리카 관계가 강화되며 주 6회 운항으로 증편하는 등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나 역시 아프리카로 갈 때는 주저없이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한다. 자정을 넘겨 인천에서 출발하는 약 11시간의 야간 비행 일정과 비교적 짧은 환승. 대기시간 덕분에 아프리카 내 도착지까지 연결편에 대한 최적의 선택은 단연 에티오피아 항공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23수화물 2개를 제공하고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으로 마일리지 적립까지 되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도쿄 인천 아디스아바바 여정이라 인천에서 탑승하면 이미 3시간 전에 도쿄에서 출발한 승객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향하는 설레는 마음이 더욱 부풀어 오른다. 바로 승무원들이 풍기는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전통 의복인 하베샤 케미스 스타일의 녹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샴마 스카프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국제선이 다양해지면서 아디스아바바 볼레볼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의 주요 허브 공항이 되었고 급증한 환승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항 확장이 불가피했다. 지금도 아디스아바바 공항 국제선 환승 구역에 가보면 번잡스러운 보안 검색과 협소한 휴게 공간으로 인해 마음마저 분주해진다. 이에 2019년 1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3억 4,500만 달러를 유상 원조 받아 국제선 터미널을 확장하고 탑승 게이트를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맞물려 공항 확장 공사를 중국 국영기업이 담당하는 등 양국 간 강화된 협력 관계에 신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인지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올 3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40 떨어진 비쇼프투비ISHOFTU 지역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과 78억 달러 약 1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하였다. 아프리카 영내에서도 에티오피아의 눈에 띄는 경제 성장률을 인정하며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 구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2040년까지 계획대로 현재 연간 승객 수인 1,700만 명을 6천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항이 완공된다면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긴 여정도 한결 수월해지고 또 다채로워질 것이다. 이미지 확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의 카페 홍보 문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의 카페 홍보 문구. 이음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말 짐바브웨 하라레로 환승을 기다리며 기웃거린 볼레. 공항 내 한 카페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 환영. 한국 국수 커피를 들고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우리는 한국을 사랑해요. 아마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 에티오피아인 점주가 자신이 판매하는 에티오피아산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포함한 메뉴들을 홍보하며 한국인을 모객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어색한 한국어 표현은 그가 사용한 번역기의 문제일 테고 근래 들어가는 한국인 환승객들을 눈치챈 점주의 통찰력과 정성의 웃음이 나왔다. 나는 바삐 연결편에 탑승하느라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에티오피아에서 환승하는 어느 한국인이 너스레를 떨며 손글씨로 점주에게 환영합니다.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즐겨보세요. 샌드위치와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를 사랑해요 라고 써주는 상상을 해보았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도 좋겠다. 아프리카 알고 보면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가볼 수 없는 곳도 아니다.